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이 죽일놈의 바카라 그 클라이막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줄거리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형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책 내용과 제가 좀 각색을 하고 양념을 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G 너무 많이 치지 마라. 왜 이렇게 사설이 많냐? 겸허히 받아들여서 요번 썰부터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그냥 좀 무겁더라도 원작 그대로 썰 없이 그 양념 없이 고도록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전편 보시면 나옵니다. 손을 긋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주님 앞으로 갔는지 오늘 밝혀집니다. 이제 반동으로 해갖고 손이 난도질이 돼 있지요. 돈나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정이 보이고 벽들도 전부 다 하얀색입니다. 저번에 꾸었던 거는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그런 똑같은 형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지가. 여기가 정신병원이구나. 이걸 내가 정신병원에 갇혔다는 걸 아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폐쇄병동에 사지가 결박당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누구 안 계세요? 저번의 재수없는 꿈에서처럼 푸른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몇 번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진짜로 돈나 목덜미에 무언가를 꽂아 넣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그땐 꿈이었고 찔러 넣어요. 돈나는 아주 바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돈나가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오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그 시간이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답니다. 여기서 눈을 뜬 거예요. 폐쇄병동에서. 동맥 다 나가고 신경 파열이 심해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동맥과 신경의 파열이 심해서 수술을 아주 길게 했답니다. 거기에 수혈을 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행을 했지요. 계속 반동으로 피가 계속 이렇게 그어서 피가 튀고 바로 사람 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신줄을 놓기 바로 직전에 딱 한 명. 내가 누구 목소리라도 들으면 결심한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냥 마지막 결행을 다 했잖아요. 결심했는데 이제 다 놓고 이제 끝이구나 이러니까 약간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잘 모르시죠. 이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은 아니었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에 온 전화를. 근데 늦은 밤에 걸려온 딸 전화가 그래.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많이 힘든가 이러고 또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한동안 얘가 계속 두문불출 집에서만 있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엄마한테도 안 가고 그러니까 딸이 너무 얘가 힘든가 그리고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네 해서 아침이 되자마자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려고 우리 돈나 집에 온 거예요. 새벽같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딸이 베란다에 누워있는 거지. 피바다가 돼 있고 그래서 수술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갖고 엄마가 이제 해갖고 병원으로 온 거지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왔답니다. 중환자실에 며칠. 그때 이제 몸속에 피가 30%밖에 안 남았었다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일찍 발견을 해서 어머니가 부지런하시니까 그나마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치료는 다 했어. 정신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맥박, 혈압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 격리를 어디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다 꼬매고 이제 몸은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폐쇄병동에서 침대에 사지를 결박당하고 있는 시간이 내가 진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던 시간,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났던 그 시간보다 사지가 결박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훨씬 더 괴로웠대요. 네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괴로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폐쇄병동에서 사지 결박당하고 눈 뜬 날, 그날이랍니다. 정신이 돌아왔는데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신병원이래요. 이 돈나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 껌뻑껌뻑하고 숨 쉬는 거, 이렇게 둘러보는 거. 여기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이즈 결박 당해갖고 그냥 그렇게 하룻밤 보낸 거죠. 미친 애처럼 뭐 난동 부리고 그러면 저야 주사 한 방 더 찔러 넣어 이러니까 미친 애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고분고분하게 보호자 면회를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면 저기요 저 보호자 좀 불러주세요. 조용하게 3시간이 지납니다. 간호사와 함께 엄마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오는데 이때 사고가 나고 정말 오랜만에 봤지요. 엄마를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급히 딸 깨어났다고, 딸이 엄마 찾는다고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그 추운 날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숨을 이제 가쁜 짐을 몰아쉬면서 병동에 딱 도착을 하신 거예요. 딸이 봤어. 이거 끊어져 갖고 피 범벅이 돼 갖고 누워 있는 핏기 없는 딸 보고 이제 묶여 있는 딸을 본 거예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엄마도 돈나도. 그러다가 돈나가 먼저 입을 뗍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게 좀 해도. 첫 마디가 엄마 나 이 방에서 나가게 좀 해준대. 그 한마디가 딱 끝나니까 엄마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거 참았던 거를 한 번에 다 터뜨리십니다. 화를 내시는 건지 우는 건지 흐느끼는 건지 이게 말인지 울부짖음인지 도대체 네가 돈나야 도대체 네가 와. 흘러넘치는 눈물만큼 말은 안 나와. 그냥 목이 메는데 울음을 계속 그냥 꺼이꺼이 참는 거야. 울음 참는 소리도 나고 컥컥거리는 소리도 나고. 죄인이지요 돈나가. 엄마가 지금 보니까 많이 늙어 있어요. 우리 엄마 많이 늙었네. 돈나야, 네 갈라면 엄마하고 같이 가자. 네 가면 엄마도 간대. 어떻게 이 엄마를 두고 이렇게 갈 생각을 하노? 있는 왔나? 네가 여기가 있을 때가, 네가 여기가 있을 때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제 딸의 창백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박당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다시 큰 그냥 막 이제 목 놓아서 우시는 거 울으면 그냥 밖으로도 못 나오고 옛날 분들이 그랬듯이 그냥 속으로 크게 울으면 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날 안 갔으면 우리 딸내미 우리 덧나 죽는 것도 몰랐겠네. 딸아 우리 딸아 내 딸아 도대체 뭐가 문제고 덧나야 엄마가 다 할게. 이 엄마가 대신 다 해줄 테니까 네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도 덧나야. 이렇게 엄마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지요. 그냥 삼키지 못해요. 엄마가 울으면 속으로 삼켜야 되는데 삼키다가 그냥 차마 못 삼킨 눈물이 엄마 눈물이 땀하고 같이 뒤섞여서 돈나 묶여있는 침대 돈나 손등 위로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돈나 손등 위로. 딸내미 거기 발견해서 중환자실에 보내놓고 애가 안 깨어나. 엄마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우셨는지 엄마의 눈, 얼굴 이런데 실핏줄이 다 터져 있고 이렇게 봤더니 올려다 봤더니 피부는 까칠까칠하고 얼굴은 완전히 홀쭉해지고 주름만 깊이 패여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때 돈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귀에서 다시 삐 이명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도 지뿐이 모르는 돈나. 엄마 내 힘들다. 내 여기서 나가게 해도. 우리 엄마가 돈나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평생 가도록 우리 돈나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지독하게 애끼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아끼면서 남들 앞에 내놓기도 아까워서 이렇게 아끼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딸이 그 사랑하는 엄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니. 이렇게 책에 나와요. 정말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뭐를 손 그은 걸, 자살 기도한 거를. 그 순간 돈나가 드는 생각이, 미친, 자조 섞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엄마의 슬픔, 엄마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그걸 했어, 이 미친년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살아남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남으면 안 되는데, 아, 병신이 다시 살아났네. 이 살아나서는 안 되는 년이 다시 살아났어. 이거를 한숨을 쉬면서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꼴을 안 봤어야 되는데, 엄마의 눈물을, 엄마의 슬픔을. 엄마가 다가왔다가 물러섰다가 돈나한테 다시 다가오질 못합니다. 무서워. 딸이 무서워. 안 된다. 내 네 몸 보낸다. 여기 있거라. 너 여기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마. 이제 의사들한테도 상담을 하고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랬겠지요. 돈나가 눈이 쑥 들어갔죠. 왜 피가 30%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 퀭한 눈으로 엄마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돈나를 외면을 하면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버립니다. 엄마가 왔을 때 주방용 앞치마를 이렇게 메고 그 위에 겉옷만 걸치고 거기에 주방에서 신던 구멍이 숭숭 뚫린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불이 나게 달려오신 거예요. 앞치마에는 음식 만드느라고 여기저기 묻어있던 밀가루가 덕지덕지 여기저기 허옇게 다 붙어있는 그 앞치마 벗지도 못한 채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갖고 슬리퍼 군데군데 구멍 숭숭 뚫린 슬리퍼 군데군데 묻어 있어요. 김치 국물이. 그 상태 그대로 왔다가 내니 몸 보낸다. 그러고 나가버리셨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미친년. 넌 그냥 죽었어야 돼. 라고. 돈나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되짚어 봅니다. 남자친구 따라서 같이 갔던 마카오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심심해서 불법 다운로드 받다가 알게 된 온라인 카지노가 잘못됐을까? 필리핀 카지노? VIP? 비즈니스? 퍼스트? 스위트룸? 에이전트 준석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래요. 어차피 돈나는 어차피 도박에 빠져들게끔 설계가 된 삶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환경이겠지요, 그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의 대목이 나옵니다. 돈나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돈나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밖에서 혼자 다 듣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호인이 집에서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십니다. 이 아빠가 시골에서 자라셔갖고 그 지역에서 이발 기술을 배우셨답니다. 이발 기술을 배워갖고 다 이렇게 월급 받고 모으고 그래갖고 그 이발소를 인수를 하셨어요. 이발소를 인수를 해서 머리 깎고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발소가 동네 하우스가 된 거예요. 동네 하우스가 됐어. 머리 깎아서 돈 받아갖고 패대기 쳐. 내 집에서 한다고 약삭 발라갖고 뭐 딜비를 받기를 해, 똥을 띠기를 해, 타임비를 받기를 해. 그냥 에라 디아 하면서 그냥 얼마 되지도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발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자식 다 생겼는데 도시로 나와요. 노가다 해갖고 가정을 꾸리다가 또 노가다꾼들끼리 화투치고 돈 꼴고
뭐 돈 받으러 갔는데 못 받고 오고 뭐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 그러다가 또 일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그래서 몸 크게 다치셔. 부지런하고 사람은 정말 너무 어디 갖다 놔도 좋은 사람인데 그냥 좋기만 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속이 썩지요. 집에서는 약삭 바르고 돈 많이 벌어오고 사업성 있고 약은 사람이 좋지 밖에서 좋은 소리 듣는 호구란 얘기거든요. 호구란 얘기예요. 그런 남편이랑 같이 사는 여자가 누구냐? 우리 돈나 어머니예요. 굳은 일 다 하고 그냥 아빠가 다 몸도 다치고 그 밖에서 좋은 말 듣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니까 엄마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한 집안이 가장이 돼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그렇게 해갖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최대한 풍족하게 내 새끼 비웃음 사지 않게 이렇게 해갖고 애가 키도 커 예뻐 똑똑해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고 자랑스러운 내 딸인데 그 딸내미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걸로 손목을 몇 번을 그었는지 지금도 이쪽하고 손목 굵기가 다르답니다. 지금은 살이 좀 붙었는데 한참 때는 요 손에 반밖에 안 됐대요. 이쪽 손목이 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었으니까 이걸 다 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얼기설기라도 여기 있는 피부 땡겨다가 여기 있는 피부 땡겨다가 이렇게 해갖고 쭉 쪼그라들고 이렇게 말라붙어갖고 반밖에 안 됐대요. 어떤 때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딸내미가 엄마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자살 시도를 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엄마 앞에서 돈 나가 단 한마 엄마 내어서 꺼내도 아무런 말도 이제 엄마 간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삶을 살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다시 간호사가 와서 면회 왔습니다, 돈나님. 엄마는 갔는데 뭐 누가 왔지? 엄마가 나 꺼내주려고 왔나? 그래 뭐 당연히 엄마겠지. 이제 더 이상 그 엄마가 간 다음에 지난 일들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죄스러워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엄마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쪽에서 사람이 오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있었대요. 뭐 엄마가 뭐라 그러겠지. 가자라든가 뭐 이렇게 했지. 뜻밖의 들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나야, 네가 와 여기 있노?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결혼해서 평생 같이 있고 싶던 남자가 나타났어요. 천이사님이. 먹고 이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와인드를 해보니까 폐쇄병동에 처음 들어오던 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천의사의 회사하고 이 사람 어디 회사 다니고 전화번호를 계속 미친 듯이 그 간호사한테 계속 미친 듯이 말했다. 이 사람한테 계속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울부짖으면서 미친 애처럼 실성을 한 거 정신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는 가족 이외의 사람한테는 이게 저게 있잖아요. 정신병원. 특히나 정신병원이나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 정신병원은 특히나 더 그런답니다. 그래서 가족 이외의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여기 입원했어요.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근데 애가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절절하게 전화번호를 얘기하면서 계속 부탁을 해서 제발 전화 좀 해달라 그래서 그 관리하는 양반이 이 젊고 예쁜 여자애가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그리고 이 사람 전화번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서 적어놨다가 너무 측은해. 얘가 마음이 그래. 그래서 천의사한테 전화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한 20kg는 빠졌겠지요. 거기에 이제 이쪽은 붕대로 퉁퉁 징염해 있지요. 살은 빠질 대로 빠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돈나가 뼈다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겠습니까? 씻기를 했겠습니까? 알코올 솜으로 대충 닦아내는데 야 누웠어요. 쓰러져서 누웠어요. 그 흐른 피가 어디로 갑니까? 머리카락에는 피떡이 져갖고 피가 엉켜 붙어갖고 머리카락에 군데군데 엉켜 있어. 피떡으로 져서 목덜미에는 알코올 솜으로 아직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밑으로. 그 상태로 천의사하고 재회를 합니다. 왼팔에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고 피는 얼마나 쏟았어요. 얼굴에 핏기는 없고 거의 창백할 텐데 그냥 하얀 백지장 같을 텐데 거기에 이 눈이 퀭해갖고 영혼 없이 퀭한 눈으로 날 올려다보고 있어. 누가? 여자친구가. 이 천의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내가 주변을 계속 맴돌아서 그런가? 참혹하지요. 참혹해요. 나랑 같이 필리핀 다니고 얘가 계속 결혼하자 그랬는데 나는 거부하고 그 순간 헤어지고 그때서부터 애가 두문불출하고 계속 먼발치에서 지켜만 봤는데 낯선 전화가 왔어. 정신병원이래. 와서 봤더니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한 30분 정도가 지나고 돈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빠야, 내 좀 꺼내도 무서웠대요. 거기가. 가둬두고 온몸을 묶어두고 시간마다 와서 몸에 뭔가를 주입하고 나가버려. 그게 안정제였겠지요. 나중에 이게 주사가 약으로 바뀌고 괜찮아지면 뭐 나중에 꺼내주고 이러는데 이 정신병 폐쇄병동이 뭐 들어보지도 않고 이랬는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얘를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난동 부리면 안 되니까. 또 자해하면 안 되니까.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냥 꽂아놓고 나가면 얘들은 편하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점점 좀먹어 들어가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 특히나 더. 그래서 나가고 싶었답니다. 아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천의사님이 충격을 엄청 받았다. 그 모습을 보고 퀭한 눈으로 날 올려다보고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보고 그 어린애를 보고 손목은 붕대로 칭칭 감아져 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천의사님.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자신이 떠났잖아요. 천의사가 떠났어요. 만일 어린애한테 너무 큰 꿈을 심어주었나? 너무 화려한 면을 보여줬나?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돌아오면 리셋이 되는 사람이고 나는 돌아오면 또 내 일을 할 거고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되는 애를 너무 깊이 수렁 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만 빠져나왔나? 또 헤어졌잖아요. 케어도 못 해줘.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진 어린 도박쟁이 여자의 비참한 말로 앞에서 천의사가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위처럼 서 있다가 30분 후에 조용히 나갑니다. 천의사가. 여기에서 이제 돈나가 나 끝내주려고 준비하러 나간 거겠지 이러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가기만 하면 야 돈나야 좀만 더 늦었으면 진짜로 엄마가 나 안 발견해줬으면 병풍 뒤에서 진짜로 향냄새 맡을 뻔했네. 아이고 살고 싶었대요. 이제는 그 깨어난 거는 미친년아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묶여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답니다. 돈나도 살아났는데 갇혀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웠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요. 간호사가 검은색 봉다리를 하나 돈나를 주고 갑니다. 무엇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까만색 봉다리, 비닐 봉다리인데 그 봉다리에는 할머니용 속옷, 그 다음에 하얀색 목이 이렇게 긴 하얀색 양말, 어디에서 샀는지도 모를 것 같은 돈나 나이 60살, 70살이 돼도 꺼내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색깔, 그 질감, 옷 한 벌이 그 비닐봉다리 속에 할머니용 속옷, 양말, 그 다음에 그냥 옷 한 벌이 아주 촌스럽고 이상한 옷 한 벌이 들어있더랍니다.
내 몰골, 안 봐도 뻔하지. 이 상황, 내 민낯, 내 바닥까지 싹 다, 바닥 아니라 내 똥구멍까지, 내장까지 관장해갖고 다 내시경까지 해갖고 보여준 거랑 뭐가 다릅니까? 참담해요. 초라해. 돈나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이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죽을 때까지 보이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보여준 거예요. 붕대, 퀭한 눈, 피떡진 머리, 씻지 않은 피, 삐쩍 마른 몸, 나 좀 꺼내도 발광했던 모습들.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랍니다. 이 천의사는 그 길로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문이 다시 열려요. 철컹, 철컹, 철컹.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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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얼른 옷 입어라. 돈나야, 가자. 엄마가 아까 그 차림 그대로. 목에는 앞치마, 밀가루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 구멍 숭숭 뚫린 김치 국물 뚝뚝 떨어져 묻어있는 슬리퍼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천의사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보지요. 그래서 돈나가 이제 나가자 그래갖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옵니다. 정신병원이고 창문도 없어요. 온 벽이 다 하얘. 천장도 하얗고 형광등에 벽돌, 하얀 유리벽, 하얀 벽돌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저 산골에 있는 줄 알았대요. 아니면 뭐 섬까지는 아니지만 어디 산골이나 완전 변두리 외곽에 있는 줄 알았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갖고 병원문을 쭉 엽니다. 현관문을. 그랬더니 그 도시 한가운데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못 나오잖아요. 방에 며칠 갇혀있고 병원에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에만 갇혀있다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이 세상이 너무 생소하고 생경하게 느껴졌대요. 나왔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막 어디 나이트클럽, 룸사롱 이런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하고 도심 한복판에 정신병원이 있는 거예요. 예, 돈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갇혀있던 정신병동과 자유로운 바깥 세상, 삶과 죽음, 이 모든 게 고작 작은 벽 하나를 두고 나뉘어져 있었답니다. 라고 요번 썰이 끝납니다. 이제 한 두세 편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담담하고 담백하게 썰 양념 많이 안 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돈나썰 정신병원 스토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